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27 70년 맞이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단 종료를 하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평화의 정치 체결 단계로 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올해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날을 좀 기념하는 두 개의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북에서 각각 이 행사를 기념하는 날을 가졌는데요. 이 두 가지 모습 좀 비교해 보면서 이제 한반도 상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북한 이 날을 좀 대대적으로 기념했는데요. 북에서는 7.27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이렇게 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아주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요 몇 가지 행사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북이 이날을 전승조를 기념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승일이라 휴전한 날을 전쟁이 이긴 날로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땅을 점령해서 북의 정치적인 입장을 말살시키도록 하고 북을 정복하려고 왔는데 결국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패배했고 우리가 우리 땅을 지켜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전쟁이 이겼다. 그래서 전쟁 마친 날을 전승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승일이라고 하면 중국이나 자기 우방들은 다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국이 와서 남쪽을 점령하고 미군을 가지고 남을 통솔하는 것 이외에는 북은 한치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전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입장에서 미국이 전쟁 목적을 달성 못하고 쫓겨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전승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70년 맞아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군사 대표단 그리고 중국 정부 대표단이 처음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안보적인 이유보다도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동맹을 세 나라가 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 동맹에 맞선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 상식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북은 안보적인 동맹이 더 필요 없습니다. 자기 무기 있고 군대 있고 또 전쟁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의식적인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경제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국가에서 제일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엔 수입도 하지만 수출도 하고 북에 경제적으로 뭐를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틀림없이 무기입니다.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무기 산업을 융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번 우방들의 방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일단은 러시아는 쇼이구 국방장관 일행들을 비롯한 군사 대표단이 갔고 중국은 부총리급의 정부 대표단이 갔어요. 특히 이제 쇼이구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실제 이제 군 사령관인데 자기 자리를 비우고 방북을 며칠 동안 했다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내를 해서 무장 장비관을 참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럼 이제 무기 무역과 연계시켜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무기 무역과 직접 연결이 되지 다른 군사적인 안보 조약이나 이런 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로 의논할 것도 없이 그냥 공포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사람들이 더구나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또 온 거 보면은 러시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며 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북에서 제일 필요한 건 경제적인 협력 관계고 또 러시아에서 필요한 것은 무기 수입하는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국은 경제적인 것이 다지만
러시아는 안보적인 거, 무기하고 관계되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장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 미국의 주장은 북이 그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 탄약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북에다가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거가 좀 다른 측면으로 그냥 합법적인 무역 관계로 무기를 그 판매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봐서 북에서는 자기들의 안보 정책이 무기를 더 증가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필요한 무기가 있고 또 자기 내로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무기에 흥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히려 무기에 흥미가 있지요. 그래서 북에서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무기 뭐 그런 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비밀이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두 나라 사람들이 방문한 것은 그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러시아로서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도 무기를 대여하고 무기를 판매하는 그런 선에서 볼 때는 안보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커넥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병식 북에서 7월 27일 날 저녁에 열병식을 했는데요. 새로운 전략 무기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무인 정찰기, 무인 폭격기 이런 것까지 다 보였습니다. 다양한 병종들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그 상륙 부대는 구체적으로 백령도를 비롯한 그 남쪽 상륙 부대다 이렇게 해서 또 소개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하여튼 열병식에 대한 총평 그 강승남 방상이 발표한 그런 연설도 있고요.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열병식에서는 남쪽과 우리가 주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하는 것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국내적으로 완전한 정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무기뿐만 아니라 군복까지도 과거에 입던 거 입고 나오게 해서 군대의 민족, 안보의 민족화랄까 그런 걸 과시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남쪽에서 비교해 민족적인 안보 정책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교될 수 있는 민족적인 안보 정책을 자기들은 쓰고 있다 하는 걸 과시하는 거고 이번 열병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열병식은 옛날 열병식과 다른 것이 있는 무기를 오히려 감추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전시한다 하는 것은 역시 경제화,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일심 단결이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안보의 민족화를 국내외로 더구나 국내로 과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병식이 양적으로 또 가장 컸고 또 질적으로도 다양성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남쪽 장면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7.27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부산 유엔군 묘지를 참배했다고 하고요. 이 즈음에 7.27 즈음에 미군 잠수함에 최초로 승선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7.27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우방국들이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다. 이처럼 중요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무엇보다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유엔사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인가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 대통령 이번 연설은 과학적으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현실을 역사적으로 있는 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유엔사라는 게 뭡니까? 유엔사라는 건 이름뿐이에요. 없습니다. 한반도에 유엔사라는 거 있지 유엔의 한 조직으로서 유엔 사령부가 절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사를 유엔에서 관장하지도 않고 유엔 정책에 또 유엔의 모습을 보면은 유엔사라는 게 유엔에 없습니다. 유엔에 조직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또 물리적인 군사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 유엔사인데 들여다보면 그런 게 유엔사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유엔사는 그래서 1950년에 만들어졌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서는 아니고 미국에서 주동이 되어서 US 커맨드 주동이 되어서 몇 나라 우방 국가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름을 유엔이라고 붙였어요. 유엔 사령부라고 붙였어요. 유엔이 토의회가 결정한 게 전혀 아닙니다. 유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지금 한반도에 있는 유엔사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라고 그 유엔사를 유엔에서 해체하라고 결정했어요. 해체하라고. 그런데 미국은 그걸 그냥 뭉그리고 앉아있죠. 절대 해체하지 않고. 그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유엔사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알리는데 그거는 미국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유엔사에 관한 미국의 발언은 유엔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유엔사는 유령 기구 그리고 유엔을 도용하는 기구라고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국방부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유엔사가 어떤 기구냐, 유엔의 산하 기구냐 했더니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 뭐로 왔냐면 유엔은 미국의 군사 기구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답을 했어요. 한국의 국방부가. 미국과 유엔은 엄연히 다르지요. 미국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하나의 국가고 유엔은 그 다르지요. 유엔사를 미국이 주관하는 걸로 해석하면은 유엔하고는 관계 없어야 됩니다. 그 금방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했던 이 발언은 미국이 주장하는 그 논조거든요. 2014년부터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는 작업을 미국이 해왔는데 그러면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8년인가 19년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유엔사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회원사들이 집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집결할 수 있는 그 지휘처다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 얘기하면서 유엔사를 다시 복원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고 나토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유엔사의 역할을 다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어떻게 복원합니까? 있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 복원이지. 아예 유엔사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유엔 기관으로서 전혀. 그런데 복원을 한다는 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저는 학자로서 볼 때 전부 거짓말이에요. 유엔사에 관한 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은 간단하죠. 미국에 아참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좀 정직한 사람들은 유엔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안 그렇거든. 정부의 입장을 또 두둔해주고 아참해주기 위해서 했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70년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전 협정을 종료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논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은. 유엔사가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엔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미국 몇 나라들 마음대로 유엔 이름도 붙이지 못해요. 붙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United States 미국의 커맨드 아래에 있다고 그랬지 유엔의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논평을 하려고 해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는 거를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더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